또 한국 기업이 떠난다. 앞으로 베트남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도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괴롭혀도 호구처럼 당해주던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손절할 줄은 베트남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지속적으로 손절을 하자 베트남인들이 초조해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수출의 35%를 담당하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빠지게 되면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베트남이 예전같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한국 기업들의 손절에 여파는 고스란히 베트남의 경제에 타격이 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베트남 정부를 향하고 있고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원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태세를 전환하여 한국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배신을 하고 혐한을 하며 한국인들을 괴롭힐 때는 언제고 정작 자신들이 아쉬워지자 손바닥 뒤집듯이 태세를 전환하는 베트남인들의 태도를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이죠. 하지만 이런 베트남인들의 태도에 질린 또 다른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선언하여 베트남인들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CGV가 베트남을 향해 칼을 빼들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베트남의 문화산업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CGV의 철수는 베트남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영화를 못 보는 차원을 넘어 베트남의 문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마저 나오며 베트남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CGV의 철수에 왜 베트남이 이처럼 난리가 나게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미래의 먹거리 4차 산업에서 문화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 한 편을 수출하는 게 보통 자동차 4만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잘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는 훨씬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 쥬라기 공원은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당시 쥬라기 공원의 실적에 충격을 받은 한국인들은 문화산업을 키우기 시작했고 현재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금의 한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문화의 파급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거의 없을 정도이며 그 덕분에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현지인들이 따봉이라고 외치며 호의적으로 변하는 일이 많죠. 실제로 한국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공적인 케이스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평가한 외신 보도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의 언론사인 엘파이스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등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특집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도 막강하며 한국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 국가들을 제치고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오늘날 서울은 아시아의 예술의 수도로 부상하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외교안보 잡지인 더 디플로맷은 한국 K-팝 소프트 파워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국의 K-팝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소프트 파워라고 소개하며 세계 속의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적인 지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 파워를 힘의 정치로 움직이는 국제 정치의 빗대 K-팝의 가치를 분석해 보았을 때 K-팝은 대립의 산물이 아닌 정치의 대안으로 희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의 가치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닌 국제적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한류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세계적으로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같은 나라는 한국의 드라마를 표절하고 김치와 한복을 자기네 문화라고 속여가는 치사한 꼼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한류에 한번 묻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 문화를 약탈하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것도 한국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미디어 강국이며 다른 나라는 따라하지 못할 고유 문화로서 엄청난 가치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국의 문화 파급력을 본 베트남은 누구보다도 한국의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습을 본 베트남은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동남아시아 최고 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었는데요. 문화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얻기 힘든 것이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기에 베트남 정부는 현재 전기차 산업과 함께 미래 수건 산업으로 손꼽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 미디어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역에서 국민들의 미디어 소비 성장이 급증하면서 2022년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베트남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CJ는 베트남에서의 홈쇼핑 사업의 철수를 시작으로 계열사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잘나가는 베트남에서의 CGV 영화관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베트남을 손절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소식에 베트남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는 것을 좋아하는 베트남인들은 주말마다 극장을 방문해 한국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큰 낙이자 문화로 정착되었는데요. 베트남의 영화 시장은 CJ의 CGV가 대략 5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롯데시네마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베트남의 미디어 시장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극장 부문 이외에도 영화의 제작과 배급까지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에서의 수익 구조를 확대시켜 베트남의 영화 산업 또한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베트남은 문화 산업의 기초가 전혀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출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인들은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길 기회를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한 덕분에 베트남인들은 여지껏 구경도 못해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는 호화롭고 쾌적한 시설에서 여느 선진국 부럽지 않은 환경을 접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키워놓은 환경 덕분에 베트남의 영화 산업도 자연스레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돈도 안 쓰고 문화시장이 커지는 꿀같은 행보이기도 했죠. 그런 베트남에게 CGV의 철수 소식은 정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 소식이 연일 대서특필되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CJ가 베트남의 철수를 결정했지만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잘나가고 있는 영화관인 CGV를 정리한다고 발표하니 베트남 정부나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한 상황인데요. 베트남의 SNS에서는 베트남의 영화 산업이 몰락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CGV에게 제발 돌아와달라는 네티즌들의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CGV의 철수는 이미 작년에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봉쇄령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극장가였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힘들어도 최소한으로 극장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줬으나 베트남은 막무가내였었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극장을 폐쇄해버리고 운영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운영을 멈추게 해버렸고 영업재개조차 올해 2월 달이나 돼서야 풀어주어 큰 피해를 남겨버렸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국 기업도 아니니 힘들던 말던 알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처사는 극장가에겐 굉장히 가혹한 시간이었고 결국 수많은 기업들이 모여 베트남 정부에게 베트남에서 단체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그제서야 놀란 베트남 정부가 부랴부랴 영화관 영업을 재개시켜준 것이죠.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체제인 베트남은 영화에서의 검열 또한 중국과 비슷한데 베트남 영화법 11조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되는 영화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영화, 국가와 민족 혁명적 업적을 부정하는 영화의 제작을 막고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는 사회주의 선전 영화는 베트남 정부에서 크게 밀어주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베트남 정부는 CJ의 공산당을 미화하는 영화를 최소한 1년에 한 편씩은 꼭 제작을 하여 최소 40%의 상영관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이를 없던 일로 무마시킨 사건 또한 존재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국가란 것입니다. 그런 베트남도 문화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자국의 문화를 키워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한류 문화에 큰 부러움을 느끼며 누구보다 한류를 따라하며 한류 따라잡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한국의 K-팝을 표절한 V-팝을 밀어주면서 미래에는 V-팝이 한국의 K-팝을 눌러버리고 한국이 베트남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죠. 정작 저작권의 의식도 없이 K-팝을 베끼면서 K-팝을 능가할 거라며 K-팝을 비난하는 베트남의 모습은 좀 많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쨌든 한국을 따라잡겠다던 베트남의 문화산업은 이번 CGV의 철수로 인해 수포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콘텐츠 문화산업은 막대한 돈을 들여도 성공할까 말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업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시장을 견인해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베트남이 만든 영화의 흥행 역시
한국의 영향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영화는 자국 시장에서 외국 영화에 밀려 베트남 영화가 너무 안 팔리자 한국 제작사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거나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영화 기술을 증진하여 국민들에게 영화 문화에 점차 친숙해지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영화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국 기업 덕에 꿀을 빨며 몸만 키워놨던 베트남 문화계가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순간 바로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매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와 베트남 산업 전반의 밑바탕을 닦아주고 도와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뒤통수 치는 행동을 하며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는 행동을 하여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차버린 것입니다. 이런 베트남이 언제쯤이나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이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이미 한국 기업들이 다 떠나고 늦어버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